대선을 망칠 수 있다라는 중압감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지금 쫄릴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치이면서 찬밥 신세를 겪고 있는 크립토 시장의 운명을 결정질 매크로 지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반기 금리 인하가 단행되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거,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반에는 근원 PC 1분기 데이터 발표가 있고 GDP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매우 중요하고, 오늘 일정보다 더더욱 중요한 거,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 YOY, 이것이 지금 잘 나와주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7월달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치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물가가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 PC 발표에서 예측치를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움직임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좀 움츠려 있는 크립토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 어쨌든 데이터가 물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근원 PC나 근원 CPI의 가장 큰 물가 안정이 되려면 선결 조건, 주택 시장이 위축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시장이 지금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예측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심지어 신규 주택 판매 MOM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11%라고 하는, 엄청나게 지금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 주택 시장이 결국에 위축이 된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듯 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주택 판매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결국에 이것들이 물가지표 CPI와 PC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가 잡히면 그 추세를 굉장히 오래 이어주는 경향이 큰, 굉장히 스티키한 물가기 때문에 이 물가가 잘 잡혀준다라고 해서 데이터에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하반기 금리 인하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고, 어쨌든 크립토 시장은 요즘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조금 나서서 또다시 좀 머니 프린팅을 해주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하반기 내는 올해 가장 큰 이벤트인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파월이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줄 큰 방향성에는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현재 지지부진한 크립토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유출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물량이 이런 식으로 다시 유입세로 전환이 됐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입세는 들어왔는데 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비트코인 무려 4,000개 가량을 전송하면서 매도 압력으로 시장에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던지면 또 크립토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개미들이 선동되면서 또다시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타려다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소식에 따라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4,000개의 비트코인을 오늘 매도했지만 큰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에도 2만 개에서 거의 4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되기도 하고 15,000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기도 한다. 충분히 이 4,000개 정도의 유동성은 크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팔았다 이런 거에 선동당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만 해도 주간 유입량 하루에 3만 개, 4만 개 들어올 때도 있고 하루에 8,000개, 7,000개 매도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4,000개 던진다라고 해서 뭐 코인 시장이 시즌 종료가 되고 엄청난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표면적인 뉴스나 이런 거에 선동되셔서, 물론 시장이 장기간 지치게 하고 지루하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외부적인 영향이나 선동에 쉽게 당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본질을 보면서 진짜 현상을 좀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돈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 증시, AI 관련 빅테크들로 들어가면서 아마존까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의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는 AI 키워드에 힘을 입어서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미국의 AI 관련 빅테크들이 강세를 만들어주고 전 세계의 유동성들이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일단은 여기 AI 주식으로 빨려 들어간 유동성이 분배가 돼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AI 주식
주식들 잘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열이 좀 식는 그런 움직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또 지금까지 주춤했던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7월에 출시될 이더리움 현물 ETF, 여기서 또 크립토 시장에 새로운 기관들 자금 유동성과 기대감이 타오르면서 7월부터 다시금 살아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규제 당국은 7월 4일에 이더 현물 ETF가 출시되고 승인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4일에 출시된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이 투더문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셀더 뉴스로 호재에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로 단기적인 매도세는 나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현물 출시되고 나서 기관들이 정식으로 제도권 관할하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오면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우리 겐슬러가 달라졌어요. 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주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투자자 보호, 그리고 겐슬러가 보통 언급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시키려고 하고 본인 트윗에다가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화한 것이 즐거웠다, 왜 이런 스탠스를 보일까? 어쨌든 간에 게리 겐슬러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바이든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해먹으려면 게리 겐슬러는 말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브래드 갈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 때문에 바이든 재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 어떤 이런 내러티브들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미국 전역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게리 겐슬러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바이든 재선과 민주당 재선을 망칠 수 있다라는 중압감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 가져갔을 것이고, 게리 겐슬러도 지금 쫄릴 겁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로 지금 갭이 벌어졌으면 이 갭을 어쨌든 11월 대선까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본인이 싫더라도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 해주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크립토 시장의 주적이었던 게리 겐슬러까지 이런 식으로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것,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이고, 또 혹자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입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킹이 없더라도 150억 달러 정도의 유입세가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 수치면 지금 한화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시총이 대략 5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시총의 한 5% 정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굉장히 큰 수요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쨌든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더라도 지금 합법적으로 제도권 관할 하에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싶었던 기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느 정도 수요로 작용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신 부분인데 메가톤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갤럭시 디지털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근데 많은 분들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잘 모르시고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어떤 운용사냐? 전 세계 3대 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회사가 미국 전체의 부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전체 기업들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랙록은 이미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고, 뱅가드는 지금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채굴 기업 투자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본격적으로 갤럭시 디지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 뛰어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반 전략을 차세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갤럭시 디지털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수면 아래서 엄청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 당장에 오늘 올라가냐 내일 떨어지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이제 시즌 종료됐고 하락장 시작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 팽배하지만 분명히 큰손들, 고래들은 엄청난 계획을 크립토 시장에 형성하고 구축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힌트와 단서를 얻었던 거, 중동의 최대 운용사 중 하나인 인베스트코프가 토크나 사업에 나서겠다. 왜 갑자기 토크나 사업에 나선다라고 할까? 그리고 더욱더 의심스러웠던 거, 토크나 사업에 나서는데 어디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까?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와 토크나 펀드 개발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중동까지 이제 크립토 시장, 특히 RWA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은 시큐리타이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큐리타이즈가 어떤 기업이냐, 바로 이번에 블랙록과
토크나 펀드, 비들 펀드를 출시한 게 바로 시큐리타이즈다. 근데 시큐리타이즈와 중동 최대의 운용사가 토크나 사업을 하겠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들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압도적으로 토크나 펀드에서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비들 펀드의 네트워크 뭡니까? 이더리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이 큰손들 시장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행간과 근간을 파악해야 되고, 또 비들 펀드는 어떤 것과 연관이 깊습니까? 서클의 USDC를 유동성 파트너로 새로운 스마트 계약 기능을 발표했다. 그리고 USDC 뒤에는 누가 있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계 자본시장 최고의 포식자 레리 핑크가 이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본질을 쫓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알트코인 하락한다라고 해서 시장 끝났다, 폭락한다,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가는 방향성에서 요철은 있을 거고 울퉁불퉁하게 많이 투자자를 힘들게 하겠지만 큰 방향성은 이미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유명 VC이자 글로벌 VC인 해시드까지 규제 환경으로 가장 인기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중 하나가 된 아부다비에서 적극적으로 크립토 비즈니스를 사업 확장을 하려는 모습, 지금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중동의 오일머니들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들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홍콩을 필두로 한 중국까지 제가 봤을 때 하반기나 내년 부근에 다시 시장에 복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SFC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해시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업에서 출시 2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고 글로벌 상위 10위 거래소까지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을 앞세워서 전 세계의 크립토 패권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복귀를 알릴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이비트 카드를 애플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 가상자산 결제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것은 결국에 크립토 결제가 상용화되고 확장되고 범용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어쨌든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알레어는 완전히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립을 해주면서 매일 솔라나 얘기를 하면서 솔라나로 온체인 앱 만들고 싶으신가요? 서클 PW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개발자가 제어하는 지갑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서클 뒤에는 블랙록이 있고 이 서클의 CEO가 솔라나를 계속 립을 해주고 언급한다는 거, 분명히 솔라나 가지고 어떤 큰 계획을 이번 사이클, 이번 내러티브에서 뭔가 구축을 하려는 것들이, 그들의 의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내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박빙 승부 첫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상하시는 분명히 이 두 후보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둘 다 어쨌든 친화적인 스탠스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립토 유권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 지금 크립토 유권자들은 바이든 트럼프 토론에서 계속 크립토 디지털 자산 언급해달라고 굉장히 큰 압력을 언론에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본인의 민심을 사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발언을 토론 때 해줄 거고, 여기서 누가 더 친화적인 발언 해주냐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시장이 타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은 가장 수혜를 받는 시장인데,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피크를 찍었고 기나긴 긴축을 했지만 2023년에 들어서 다시 유동성이 사실 확장이 되고 시중에 돈들이 풀리고 있다. 그에 따라서 미증시부터 비트코인도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한 건데, 이 M2가 왜 중요하냐? M2가 이런 식으로 확장될 때 언제나 비트코인이 상승했고, M2가 하락할 때, 유동성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빠졌습니다. 언제나 이 M2의 흐름과 비트코인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뭡니까?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을 지나서 작년 초부터 유동성을 다시 확대해주는 모습으로 지금 간다. 어쨌든 최근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할 때 M2 통화량도 살짝 위축이 되긴 했지만 큰 국면의 사이클이 올해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주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 흐름대로만 잘 간다 그러면 과거의 흐름과 똑같이 비트코인 아직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에 유동성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셜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바닥이라는 그런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보통 비트코인 바닥이다라는 검색이 나오고 소셜 볼륨이 급증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얼마 안 있다가 상승했던 그런 전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바닥이라는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고 소셜 볼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더 기간 조정 주면서 지루하긴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플라이인 프로핏 마켓 밴드를 보면 비트코인이 또다시 기술적으로 조정받고 약보합세를 하니까 비관론이 또다시 강화되면서 비관론의 영역에 들어왔다. 비관론의 영역에 들어온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또 이런 큰 상승 랠리를 과거에도 보여준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당장에 너무 무섭고 더 폭락할 것 같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될 것 같지만 아마 이 시기 여러분들이 잘 유연하게 버티시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반기 지금까지 힘든 것만큼 그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전송 볼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점 갱신하고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시장이 살아났지만 또 기나긴 조정 횡보 장세가 지속되면서 전송 볼륨이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 뭐냐? 많은 개인들, 리테일들이 시장에 다 떨어져 나가고 투심이 바닥 났다라는 거. 그 얘기는 개미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언제나 시장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기 수요가 너무 많다. 지금까지 많이 리테일들 빠지고 투기 수요가 거품이 좀 빠진 것은 맞지만 훨씬 더 많은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투기 강도 지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보통 하락장 마지막은 투기 강도가 완전히 음수로 돌아간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투기 강도를 죽여야 되고 더욱더 지금 아직도 낙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개미들을 털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 같은 흐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단에는 58K의 희미한 매수벽이 위치해 있고 상단에는 66K, 70K의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최근에 리테일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낙관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인간 지표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들이 너무 낙관에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주면서 흔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번째 고래인 보라고래들은 약간의 매수세로 동참했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들은 아직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큰 고래와 리테일들이 지금 완전히 상반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뷰는 이번 사이클 상승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뷰인데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하면서 과거의 사이클과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패턴 과거의 사이클과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엄청난 메가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흔들어주는 과정이 있지만 이 시기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 과거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신고점 갱신 이후에 본격적인 강세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과거와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대로 교과서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잘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